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산불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번져나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문서인데요. 네네. 산불만큼 참 예측하기 어렵고 또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재해도 드물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복잡한 속성하고 예측 노력의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그 산불 확산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최신 예측 기술의 어떤 가능성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정보를 담고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왜 특정 요인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복잡한 요소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막 상호작용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네,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불을 이해하는 여정, 그 첫걸음은 역시 산불이 좋아하는 환경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문서에서 보니까 크게 지형하고 연료, 이 두 가지를 핵심 재료로 꼽고 있네요. 진짜 무슨 뭐랄까 불이 타오르기 위한 레시피의 기본 재료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신데요. 네. 네, 첫 번째 재료 지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경사, 이게 불의 확산 속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사요? 네, 자료에 보면 이제 0도에서 45도 범위의 경사를 예로 들고 있는데 경사가 한 10도 정도 가파릴 때마다 확산 속도가 약 15%나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와, 15%나요? 꽤 크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뜨거운 공기나 불길이 경사면을 따라 훨씬 쉽게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제 단순히 빨리 타는 걸 넘어서 사실 가파른 지형은 소방대원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접근성 문제도 있겠네요. 근데 경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산비탈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햇빛 노출량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아, 햇빛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남향이나 남서향 사면은 북향 사면보다 햇볕을 훨씬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연료,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 더 바짝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연료라도 이게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조 상태가 확 달라지니까 화재 발생 위험이나 초기 확산 속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경사만큼이나 향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햇빛 때문에 연료가 마르는 정도가 달라진다. 네. 그럼 두 번째 핵심 재료인 연료 자체로 넘어가 보죠. 이게 땅에 떨어진 낙엽이나 마른 풀 같은 지표 연료, 또 키 작은 나무나 관목 같은 지중 연료, 그리고 큰 나무가지나 잎 같은 수관 연료, 이렇게 나누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밀도랑 습도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연료의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 즉 밀도. 여기선 20에서 100% 범위로 제시됐죠. 그리고 또 얼마나 축축한지, 습도, 0에서 100% 범위입니다. 네. 일단 밀도가 높다는 건 단위 면적당 탈물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불이 붙으면 훨씬 강력하고 오래 타겠죠. 그렇겠네요. 화력이 세지겠네요. 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불이 잘 안 붙고 번지기도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연료 습도가 60% 이상이면 확산이 현저히 억제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습도가 30% 이하로 아주 건조한 상태는 정말 작은 불씨 하나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30% 이하, 굉장히 건조한 상태군요. 네. 자, 그럼 지형과 연료라는 기본 재료가 있고, 여기에 불길의 색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 바로 날씨겠죠. 네, 맞습니다. 문서에서는 바람, 기온, 습도, 강수량 이 네 가지를 주요 기상 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랄까?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바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바람은 정말 산불 확산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해요.
문서에 나온 것처럼 0에서 20m/s 범위의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고요. 네네. 특히 초속 10m 이상,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36km 이상 되는 강풍은 이게 단순히 불을 빨리 옮기는 걸 넘어서서요. 타는 불씨나 나뭇가지를 막 멀리 날려보내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새로운 발화점, 이걸 스팟파이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스팟파이어. 그게 정말 무섭겠네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예를 들어 방어선을 딱 구축해놨는데 바람 때문에 불길이 그 너머로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진짜 속수무책이겠네요. 네, 네. 바람 외에 기온, 습도, 강수량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네요, 보니까. 기온은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상대 습도 10에서 90% 범위 이게 중요하고 30% 미만은 건조, 60% 이상은 수분 이렇게 구분한다는 점. 그리고 강수량은 10mm 이상이면 확산 억제 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 요소들은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온이 높으면 연료 자체가 불붙는 온도, 즉 발화점에 더 쉽게 도달하겠죠. 여름철에 뜨거운 날 산불 위험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낮다는 건 공기가 건조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연료의 수분을 빼앗아서 더 쉽게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0% 미만의 건조 상태가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아, 네네. 반대로 강수량, 특히 10mm 이상이면 꽤 많은 비잖아요. 이 정도면 연료를 충분히 적셔서 불이 번지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상 요소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복합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비가 흠뻑 내린 수라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형, 연료, 날씨, 이런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불이 어디로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아니,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산불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컴퓨터 계산 능력에 기반합니다. 먼저 그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네, GIS 들어봤어요. 네, 일종의 아주 상세한 디지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걸 통해서 지형의 고도나 경사, 향 같은 정보를 얻고요. 여기에 해당 지역의 식생 분포, 그러니까 연료의 종류나 밀도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시간 또는 예측 기상 데이터, 즉 바람, 기온, 습도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거죠. 아, 데이터를 다 넣는 거군요. 네. 이 모든 입력값들을 아주 복잡한 수학적, 물리적 모델에 넣고 계산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 결과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단순히 어디로 번질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상되는 총 피해 면적, 헥타르 단위죠. 그리고 불이 번지는 속도, 미터 분단위, 심지어 산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총 확산 시간, 분단위까지 예측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의 양이나 불꽃의 길이 같은 화재 강도 지표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화재 강도 예측,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재 강도 예측은요, 실제 진화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전략 수립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측된 화재 강도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지상 진화대나 소방차로 직접 불을 끌 수 있겠지만 특정 강도를 넘어서면 예를 들어 불꽃 길이가 매우 길거나 하면 인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공중 진화, 그러니까 헬기 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위험해서 접근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 풀밭, 낮은 강도인데 이게 저쪽 울창한 산림, 높은 강도로 옮겨 붙을 때 강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거. 이거는 어디에 방어선을 쳐야 할지, 또 어떤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료에서 언급된 1시간, 2시간, 4시간 후 상황 예측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게 그냥 연구실의 예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불 현장의 그 긴박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몇 시간 뒤에 특정 마을 방향으로 강한 불길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되면 미리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 경로상에 소방 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시뮬레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위험 지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상 피해 규모를 산정해서 결국 한정되어 있는 소방 인력이나 장비, 헬기나 소방차 같은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피 시점이나 안전한 경로를 결정하는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요. 또 특정 지형, 예를 들어 골짜기 같은 곳이 특정 풍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라도 현실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 자료에서도 그런 한계점이나 어려움 같은 걸 언급하고 있나요? 특히 막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나 현장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 네, 물론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하고 실시간성이에요. 정확성과 실시간성? 네. 지형 데이터는 비교적 변하지 않지만 날씨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또 예측 자체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숲속에 있는 연료의 습도 같은 건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모델에 반영한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위성이라든지 지상 센서, 기상예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해서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이게 지속적인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존의 GIS나 원격 탐사 기술, 그러니까 위성이나 드론 같은 거랑 연계를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표준화된 통로, 즉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네요. 네, API 중요하죠.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군요. 인공지능 AI와 기계학습 ML의 도입. 네, 역시 빠질 수 없죠. 미래에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산불 예측이나 관리 시스템의 어떤 핵심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두뇌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AI는 과거 수많은 산불 사례 데이터나 실시간 센서 정보, 또 정밀 기상 예측 모델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간 전문가가 놓칠 수 있는 복잡한 패턴이나 미묘한 신호 같은 걸 감지해낼 수 있거든요. 와. 이걸 통해서 산불 발생 위험도나 확산 경로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 예를 들면 최적의 방어선 위치나 자원 투입 순서 같은 것들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다양한 미래 기술 중에서 저는 특히 가상현실, VR하고 증강현실, AR을 활용하는 방안, 이 언급이 정말 눈길을 끌었습니다. VR, AR이요? 네. VR로 실제 같은 3D 산불 환경을 만들어서 위험 없이 훈련한다? 이것도 대단한데 AR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다니, 예를 들면 AR 안경을 쓴 소방관 눈앞에 시뮬레이션으로 예측된 화재 확산 경로가 이렇게 겹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잔불 위치 같은 정보가 막 표시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런 활용을 염두에 둔 겁니다. 네. 가상현실은 아시다시피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아주 극도로 현실적인 다양한 산불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죠. 네네. 이걸 통해서 소방대원들의 경험이나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증강현실 AR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휘관이나 대원들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시각 정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 시각 정보로 바로바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진 여론을 시각화해주거나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등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기술은 분명히 이 산불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산불이라는 정말 복잡하고 강력한 자연 현상을 과학의 힘으로 이해하고 또 예측하려는 노력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지형, 연료, 날씨라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얽혀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오늘 살펴본 시뮬레이션과 첨단 기술들이 이걸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산불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산불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맞서는 과학적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예측 기술과 시뮬레이션이 과연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들의 경험과 직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 첨단 기술과 인간의 깊은 경험이라는 두 강력한 자원은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최적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